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세포 독성 T세포, 사이토톡식 T셀 스토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번 면역학 정리 시리즈 6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약간 추가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약간 더 추가를 했는데 어,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 dendritic 셀로부터 엔티젠이 프레젠트 돼서 뭐 CD4 T셀, dependent B셀 activation, so germinal center reaction, 엔티바디 프로덕션, 그리고 엔티바디가 이제 어떻게 튜머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파토젠을 뉴트럴라이즈 시키냐를 이제 영상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휴머럴 이뮤니티의 그 파스를 저희가 이제 탐구해 본 거라면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셀룰러 약간 삐뚤어졌네요. 셀 미디에이티드 이뮤니티, 셀룰러 이뮤니티를 할 건데 그 덴드리틱 셀에 의해서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영상 첫 번째 할 때 제가 CD4 T셀, CD8 T셀 두 개를 구별하지 않았었죠. 일부러 안 했는데 한쪽으로 가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스텝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한쪽으로 가는 게 이제 헬퍼 T셀, 다른 한쪽으로 가는 게 뭐다? 이제 사이토톡식 T셀 혹은 CD4, CD8 T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헬퍼 T셀은 CD4, 사이토톡식 T셀은 CD8 T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약간 자세하게 나타낸 게 요 스텝이죠. 그 T셀이 프라이밍, CD8 T셀이 이제 프라이밍 되는 스텝이고 CD8 T셀이 프라이밍 되고 나면 이제 그 감염된 T세포를 감염된 다른 세포들을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을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가면 이제 튜머 셀들도 이제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버뷰가 되겠고요. 저희가 아직 그 구독자가 많지 않은데 구독자가 어떤 특정 명수가 차면은 그게 된다고 해요. 그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뭐다? CD8 셀. 제가 또 비율을 생각해봤는데 소노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노반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소에는 이제 얘가 빡쳐 있지 않다가 이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엄청 빡쳐지면은 이제 나쁜 놈들을 막 죽이죠. 그래서 이게 비유가 왜 제가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CD4 T셀에 비해서 CD8 T셀은 그 이제 액티베이션 될 때, 프라이밍 될 때, 각성할 때라고 표현할게요. 소노반이 각성될 때 더 스텝이 더 필요해요. 더 fail safe 메커니즘이 약간 더 컴플리케이트 합니다.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CD8 T셀이 그 상대방 나쁜 놈들을 직접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함부로 액티베이트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함부로 액티베이트 된 셀들이 있으면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는 거기도 하고 꼭 CD8 T셀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만화에서도 보면은 이 친구가 셀이라는 나쁜 놈이랑 싸울 때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스텝을 거쳤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덕분에 마지막에 이제 뿅 해가지고 이제 초사이언이 돼서 이제 셀 나쁜 놈들을 막 죽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소노반이 좋은 비유인 이유는 각성할 때까지 되게 여러 가지 fail safe 메커니즘이 있다가 그 스텝을 다 통과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액티베이트 되고 두 번째는 각성하면은 아까 CD4 T셀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다른 이민 리액션을 도와줬죠. 대표적으로 한 게 follicular helper T셀 했을 때는 B셀 이민 리스폰스를 도와준 거죠. CD4 T셀 자체가 나쁜 놈을 뭔가 공격을 한 게 아니라 B셀로 하여금 나한테 엔티바디를 만들어내서 우리 엔티바디를 통해서 나쁜 놈을 뉴트럴라이즈 하거나 뭐 다른 이민 리액션을 일으키자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라면 이 CD8 T셀은 자기가 각성해서 자기가 직접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하는 거고 뒤에 부분에 약간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 이게 그냥 다른 면역세포랑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이름이 킬러셀 혹은 사이토톡식, 사이토톡식이 사이토가 세포면은 톡식이 이제 독성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아마 세포 독성 T세포일 거예요. 세포를 죽인다고 해서 세포 독성 T세포가 이 친구의 그 역할에 의해서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한 마리 죽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없애고 옆에 튜머셀이 있으면 한 튜머셀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 죽이면 죽였네 하면서 옆에 있는 계속 죽이기 시작해서 약간 그 시리얼 킬러예요. 굳이 말하면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데 여기 셀 보시면 셀 나쁜 놈들 이게 한 셀이 뭐 애기였나요? 자기 복제품 만들어서 꼬맹이들 막 만드니까 한 놈 죽이고 다 죽이죠. 그래서 이게 소노반이랑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CD8 T셀, 킬러 T셀에는 이제 만화로 치면 소노반. 악역은 뭐였죠? 그러면 캔서 셀이죠. 이게 저거 만들면서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면은 이 셀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세포할 때 그 셀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셀도 이제 좀 약했다가 점점 강해지고 해서 완전체 됐다가 이제 아기까지 만들어내는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죠. 캔서셀이랑 되게 비슷해요. 아마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친구 이름을 셀로 붙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1, 2, 3, 4로 가는 과정이 뭐다?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도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이나 이런 거에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점점 말리그넌하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몸에 암이 처음 생겼을 때 생겼던 첫 번째 클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암세포는 자기 자신을 복제한 거기 때문에 거기 딸 세포들이 다 유전 조성이 똑같아요. 똑같다가 뭐 뮤테이션이 일어나든 약에 의해서 저항이 생겨나든 해가지고 두 번째 클론, 여기서 노란색 클론이죠. 클론 2번이 나오고 그 클론 2번이 점점 또 많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클론 3번이 나오고 해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암이 모노클로널 하다가 점점 올리고클로널해지고 그 클론이 다양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럭 리시스턴스의 주요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뭐 이 파란 클론일 때 어떤 약을 쳐서 이제 환자가 회복이 됐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릴랩스 하는 거죠. 다시 재발하는데 그 재발할 때는 클론 1이 아니라 뭐 클론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썼던 약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래서 이런 클론이 점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그 오늘의 악역 캔서 셀 CD8 T셀이 직접 죽일 수 있는 캔서 셀과 굉장히 연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뭐 뒤에 메커니즘은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아셔도 돼요. 오늘의 CD8 T셀은 뭐다?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캔서 이뮤노테라피를 할 때 사용하는 주요 타겟하는 주요 세포가 됩니다. 제약회사들 literally 모든 세포들이 CD8 T셀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백그라운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을 아직 안 했죠. 근데 엔티젠 프레젠테이션도 너무 길어서 나중에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아마 하나로는 부족하고 두세 개 나눠서 올려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말로도 영상 1번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MHC 클래스 1과 MHC 클래스 2가 우리 몸의 엔티젠은 이제 우리 몸의 나쁜 놈의 쪼가리죠. 쪼가리를 펩타이드로 이제 제시하는 그 스텝이 있는데 클래스 1과 2의 차이점은 뭐다? 클래스 1은 모든 세포에서 다 나오고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클래스 2는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 저희가 했던 게 덴드릭 셀이 대표적이었고 매크로페이지 B셀 세 개가 프로페셔널 APC인데 엔티젠을 제시할 수 있는 특정 능력이 있는 세포만 표현하는 게 이제 MHC 클래스 2다. 그래서 MHC 클래스 1은 제가 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주민등록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나는 내가 정상 세포야 라고 우리 몸에 있는 자기 세포 내에 있는 펩타이드를 잘라서 CD8 T셀한테 경찰관이죠. 그러니까 손오반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는 착한 놈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MHC 클래스 1. 외우실 때 편한 게 뭐냐면 클래스 1은 다리가 하나고 클래스 2는 다리가 두 개입니다. 스트럭처상. 그리고 제가 왜 9에서 8이라고 적어놨냐면은 MHC 클래스 1을 인식하는 거는 CD8 T셀, MHC 클래스 2를 인식하는 건 CD4 T셀인데 8 곱하기 1 하면 8,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 컨셉은 이제 전에 말로도 설명드렸지만 이걸 오늘 안다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모든 세포들은 이제 MHC 클래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세포인데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그렇죠? 뮤테이드 셀은 튜머겠죠. 튜머 셀이면 자기 안에 그 DNA상의 뮤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현된 프로틴들에는 당연히 뮤테이션이 들어있겠죠. 그게 쪼가리가 잘라져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세포가 이제 CD8 T셀한테 알려준 거예요. 나는 내가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돼서 지금 내가 해롱해롱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튜머셀이 될랑말랑 한다라고 CD8 T셀한테 알려주면 CD8 T셀이 그걸 인식해서 CD8의 TCR이 MHC 클래스 1을 인식해서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대신에 프로페셔널 APC는 내가 엔티젠을 잡아먹어서 덴드릭셀 첫 번째 영상 기억하죠? 해서 표현한 다음에 내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놈들을 잡아먹었다 페고사이트에서 잡아먹었다고 해서 CD4 T셀한테 우리한테 같이 이제 이뮨 리액션 할래? 라고 알려주는 거였죠. 그렇죠. 이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 역할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MHC 클래스 1이고 2고 오늘 하는 건 왼쪽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건 CD4 T셀 요거였다면 오늘 하는 건 CD8 T셀이다.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옛날에 좀 헷갈렸던 게 기억나서 요거를 먼저 교과서식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뒷부분 약간 더 들어갈 텐데 그냥 교과서 여기까지만 사실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그 peripheral이라는 건 이제 development 끝나고 나서 보통 말하는 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게 CD4 T셀, CD8 T셀 이렇게 제일 많이 말을 하고요. 근데 CD4 T셀을 역할로 치면 helper T셀이죠. helper T셀 좀 더 나누면 이제 TH, 그래서 TH1 to 17, 뭐 TFH 여러 가지 TFH helper T셀들이 있고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CD8 T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killer T셀 사이토톡식 T셀 줄여가지고 CTL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TC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롭이 끝나면 아직 T셀 디벨롭먼은 안 했지만 이제 CD4가 나오는 친구는 CD8이 안 나와요. CD8이 나오는 친구들은 CD4가 안 나옵니다. periphery에서 디벨롭하는 과정 말고 그렇기 때문에 CD4 T셀, CD8 T셀 하면은 서로 mutually exclusive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워볼까요? 안 쳐지네요. 포기 이건가요? 네, 제가
그런 건 편집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첫 번째 영상부터 한 게 뭐였죠? 젠드릭 셀 혹은 이제 랭어한스 셀이죠. 엔티젠을 집어먹어서 이건 엔티젠 프레젠팅 셀,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니까 MHC 클래스 1이죠, 2죠? MHC 클래스 2죠. MHC 클래스 2에 의해서 내가 나쁜 놈을 잡아먹었어 라고 CD4 T셀 혹은 헬퍼 T셀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였죠? 시그널 1번이 MHC 클래스 2에서 TCR로 가는 시그널 1번, 그리고 BHA에서 CD28로 가는 게 2번, 뭐 사이토카인들에서 이런 거 시그널 3번, 4번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그널이 여러 종류가 이제 해서 헬퍼 T셀이 fully activate 되면은 이제 다운스트림으로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BCL 디펜더나 엔티바디 리스폰스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사이토카인 대표적인 게 IL2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근데 이거랑 이거 그림을 교과서에 같이 주거든요. 여기서 헷갈림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 어떻게 생각했냐, 이걸 아는 상태에서 밑에 걸 보면 헷갈리는 게, 오케이, 여기 이 친구는 감염된 세포 혹은 암세포도 마찬가지죠. 감염된 세포가 MHC 클래스 1이겠죠. 1에 이게 원에서 자기 감염되어 있다는 그 바이러스의 펩타이드 정보를 여기 제시를 하면은 T셀이 그냥 액티베이트 된다. 이렇게 가서, 근데 T셀이 뭔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되는 거는 T셀에서 지금 인펙트된 셀을 죽이는 거잖아요. 얘는 덴드릭 셀을 죽이는 게 아닌데, 감염된 세포가 마치 제가 이야기하는 얘가 먼저 정보를 이렇게 주고 이 받은 정보를 받은 애가 얘를 바로 죽인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소노반이 셀을 죽이는 과정인데, 이게 죽이는 과정은 맞아요. 죽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마치 이 플라이어가 이 두 개처럼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T셀이 어떤 식으로든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가 감염됐냐고 바로 죽인다, 이렇게 하면 되게 심플리파이드 뷰로 틀린 버전은 아닌데,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CD8 T셀이 기작하는 두 단계라고 본다면 두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만 표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현도 Activated T셀이죠. 여기도 이 위에 거는 보면은 APC가 T 헬퍼 셀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였어요. 시켰는데 이 친구가 얘를 액티베이트 시키냐라고 하면은 저는 대답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친구는 액티베이트 T셀은 어디선가 다른 데서 이미 액티베이트 됐고 프라이밍이 되고, 그래서 와가지고 인펙티드 된 셀을 찾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만 지금 사실상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앞에 프라이밍 되는 스텝을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프라이밍을 설명하려면 엔티젠 프레젠팅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MHC 클래스 1, 2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거든요. 크로스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 스킵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는 뭐였죠? 제 뒷부분에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테이크홈 메시지는 CD8 T셀, Activated T셀은 이제 MHC 클래스 1에 프레젠트된 펩타이드를 보고 얘가 감염이 됐다 혹은 튜머셀이다라는 걸 판단한 후에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직접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크게 세 개인데, 이제 사이토카인, 뭐 TNF 알파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 특히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고, 퍼포린이랑 그랜자임 B는 저희가 옛날에 했었죠. 이거 빵꾸를 뚫고 이제 그랜자임이 들어와가지고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고 타겟셀에, 파스파스라이간드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운스트림 에이팝토시스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플리파이드 하면은 CD8 T셀을 인식한 후에 그 타겟 세포의 그 세포 자멸이죠. 세포 자멸을 유도해서 상대방을 죽인다. 튜머셀이든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여기 앞에가 이제 T셀의 effector function이라면 이제 이게 죽이는 거죠. effector function이라면 이 CD8 T셀이 어디선가 액티베이트 돼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 스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런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커버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저희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덴드릭 셀에서 MHC 클래스 1 pathway 오른쪽은 일단 빼시고 보시고, MHC 클래스 2 pathway 보면은 MHC 클래스 1은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세포면 여기 사이로솔, 뭐 골지, ER 있고 요 밑에 안쪽에 어딘가에 이제 핵이 있는 거죠. 핵이 있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이제 사이로소에서 프로틴들이 많고, 그 프로틴들이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쪼개져서 프로티오즘에 의해서 쪼개지죠. 쪼개진 다음에 이제 디그라데이션 돼서 없어지거나 이제 메타볼라이트 돼서 재활용되는데, 그 중에 일부 프래그먼트들이, 작은 이제 쪼가리들이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보면 MHC 클래스 2, 1이죠. 죄송해요. MHC 클래스 1. 1에 이제 프레젠트예요. 그럼 여기 있는 펩타이드의 그 리스트를 보면은 펩티돔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얘는 이 세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펩타이드들이 많이 이제 표현되겠죠. 그래서 이걸 인식해서 CD T셀이 이게 나쁜 놈이다 하면 죽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액션 되는 거고, MH 클래스 2도 해볼까요? 그러면 2는 뭐죠? 1과 2의 큰 차이점은 뭐죠? 1은 이제 내부에 있는 사이토솔에 있는 거를 이제 쪼개는 거라면 MHC 클래스 2는 외부에 있는 항원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프로세스해서 MHC2에 프레젠하는 거죠. 이게 뭐였죠? 엔티젠 프레젠팅 셀, 덴드리틱 셀, 뭐 매크로페이지, B셀들이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들이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오늘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이 크로스 프레젠테이션이야. 크로스 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은 되게 히스토릭하게 관점 보면 요 두 개로 사실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 끝이고, 제가 유튜브 채널 그냥 한번 검색해 봤더니 엔티젠 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그 한국 유튜버들이 여러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T셀, CD T셀의 프라이밍을 알려면 이제 크로스 프레젠테이션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엑서지너스 엔티젠이 MHC 클래스 2로 보통 나오는 게 클래시컬 패스웨이라면, 이 클래시컬 패스웨이가 아니라 엑서지너스 패스웨이니, 그러니까 덴드리틱 셀이 외부 항원을 잡아먹어서 MHC 클래스 1에 프레젠하는 스텝이 필요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 클래스 2뿐만 아니라 외부 항원을 MHC 클래스 1에 제시할 수 있으면, 나이브한 CD8 T셀, 아직 액티브되지 않은 CD8 T셀이 여기 있다 하면은 요걸 통해서 CD8 T셀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덴드리틱 셀이 내가 나쁜 놈 잡아먹었는데 그 MHC 클래스 2뿐만 아니라 MHC 클래스 1에 제시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덴드리틱 셀 몸 안에서 발현된 게 아니라 내가 잡아먹은 친구를 CD8 T셀한테 우리가 나쁜 놈이 있다고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해서 CD8 T셀이 액티베이트 되고 나면 이제 그 액티베이트 된 셀이 와가지고 이 친구를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 스텝이죠. 그래서 그 크로스 프레젠테이션 하면 뭐다? 외부에 있는 항원을 MHC 클래스 1에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게 되면 그게 크로스 프레젠테이션이고, 크로스 프레젠테이션 하는 덴드릭 셀은 이제 컨벤셔널 덴드릭 셀의 1번이에요. 2번은 아니고 1번으로 일단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벌써 다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이거 면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얘가 액티베이트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erase pen. 얘는 어디선가 다른 데서 프라이밍이 돼서 온 다음에 얘를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래 이거는 어디서 프라이밍 된 거냐 해가지고 정답은 뭐였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덴드리틱 셀에 의해서 이전에 이미 프라이밍 돼서 온 거다. 이게 교과서 그림상 요 덴드리틱 셀 프라이밍 되는 걸 같이 안 보여주니까 이게 헷갈렸던 건데, 그래서 이 그림은 이펙터 펑션의 스냅샷이다. 왜냐면 튜머 셀을 이게 인펙티드 셀, 튜머 셀이면 이 친구가 얘를 프라이밍 시켜서 얘를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액티베이트 된 한테 다시 이게 마치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가 경찰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을 하고 자기를 다시 잡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는 뭐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 보시면은 튜머는 면역 반응에서 이미 도망쳐온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이스케이프한 아이들인데 왜 이 친구가 T셀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다시 자기를 잡도록 하겠어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T셀은 덴드리틱 셀이 같은 편이죠. 덴드리틱 셀이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고, 또 원리를 약간 생각해봐도 T셀이 액티베이트 되려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시그널 1, 2 혹은 3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선 시그널 뭐만 있죠? 이거 1번만 있죠. MHC 클래스 1에 의해서 TCR로 가는 시그널 1번 있고 시그널 2번이 없잖아요. 그 튜머 셀은 이 이뮨 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코 스티뮬레이터리 그거를 익스프레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T셀을 저해시키기 위해서 이니비토리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 시그널 2가 없죠. 그렇지만 T셀이 액티베이션 되기 위한, 프라이밍 되기 위한 시그널 2번이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액티베이트 돼서 와가지고 이게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죽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림이 안 헷갈리죠. 이제 제가 옛날에 이게 헷갈렸고 막 제 동기들 같이 스터디했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 프라이밍 되는 스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의 이게 학부생이면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그리고 대학원생이고 약간 관심 있으시면 이 슬라이드 몇 개만 더 보시면 되고, 제가 선호반의 특징 뭐라고 했죠? 각성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는 CD4 T셀보다 액티베이션 되는, DC에서 액티베이션 되는 게 멀티 스텝입니다. 그리고 DC를 약간 소개시켜드리면, DC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 노벨상 받은 분이 DC로 노벨상 받은 거죠. 근데 어쨌든 DC도 이제 컨벤셔널 DC랑 이제 PDC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저희가 할 거는 T셀을 프라이밍 하는 거는 컨벤셔널 D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C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플라스틱하고 이제 피노타입이 딱 정리됐다기보다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되게 파퓰레이션이 다이버스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CDC는 CDC 1, 2, 휴먼에서 CD141 DC라고 하는데 오늘 할 거는 뭐죠? 이 위에 것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CDC 1. CDC 1의 특징이 뭐냐면 DC 중에서 크로스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특히 좋은 애예요. 그래가지고 크로스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보다 CD8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상 1번에서 CD4 T셀 액티베이션 시켰던 건 그러면 DC1일까요? 2일까요? CDC2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도 곱하면 8이죠. 여기도 곱하면 8. 저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CD8을 프라이밍 시킬 때 필요한 게 원래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DC, CD8 요것만 보여드렸던 거죠. 그 영상 1번에서.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 CD4 헬퍼가 필요하다. 이것도 스텝 와이즈로 나온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저는 스텝 와이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DC가 이제 CD8 T셀, CDC1이 CD8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때 필요한 거 일단 요거부터 해보죠.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여기서 이게 뭐였죠? 시그널 1. 제가 여기 그림 잘 안 나왔을 텐데 시그널 2, CD28, B7, 시그널 2.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에 의한 시그널 3. 이것만 있으면은 CD8 T셀이 액티베이트 될까 안 될까? 되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CD8 T셀이 너무 막 액티베이션 되면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체크아웃 하는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뭐다? CD4 T셀이 도와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CD4 T셀이 여기 특히 이거는 CD40 라이간드인데 이거 나중에 코 스티뮬레이션 몰레큘도 하겠지만 코 스티뮬레이션 몰레큘 중에 뭐 라이간드가 붙은 건 CD4 사이드에서 라이간드 붙은 건 CD40 라이간드 뿐이야. 아니면 OX40 뭐 다른 거는 OX40가 이쪽에 있고 반대쪽에 OX40 라이간드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얘기지만 CD40 라이간드는 CD4 T셀. CD40가 이제 CDC에 있어가지고 이제 시그널을 주면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MHC 클래스 1도 과발현시키고 관련된 사이토카인도 과발현시켜가지고 CD8을 프라이밍하기 위한 스텝을 하게끔 DC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1번. CD4 T셀이 D셀을 어떻게 보면은 mature 시키고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1번. 이거 전문 용어로 라이센싱 한다고 하는데 라이센싱 만드는 게 1번. DC가 라이센스 되고 나서 CD8 T셀을 프라이밍 하는 게 2번. 그렇죠. 그럼 아까 여기서 이게 뭐죠? 프라이밍된 CD8 T셀이 와서 나쁜 놈을 죽이는 게 3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뮨 리액션의 특징이 뭐죠? 엔티젠 스페시피시티죠. 여기 엔티젠, 여기 엔티젠, 여기 엔티젠이 다 똑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다 같은 항원, 그 에피톱이 똑같진 않지만 같은 항원을 인식하는 링크인 거죠. 전부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모든 어댑티브 이뮨 리액션의 MHC와 TCR에 의해서 이 엔티젠이 링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또 포인트고 1번, 2번, 3번 스텝은 아셨죠? 제가 뭐 또 적어놨네요. 그래서 제가 B를 생각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CD4 T셀, DC가 CD4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는 저희가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B번 넣어가지고 지금 그냥 들어가는 거면은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거는 Two-Factor Authentication이에요. 이거 한국에도 아마 있죠. 그래서 B번 누르면 핸드폰에 뭐가 뜨고 핸드폰에서 OK를 눌러야 1단계, 2단계를 해야지 이제 B번이 풀리잖아요. 이게 시큐리티가 더 높은 거죠. 이게 1단계, 2단계를 해야지 이제 시큐리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은 IL-12, 뭐 IL-2 이렇게. 그리고 이걸 알면 좋은 점이 제가 언젠가 T-Reg도 할 텐데 이 CD4 T셀이 만약에 T-Reg이다 하면은 이 DC의 라이센싱에 의한 CD8 T셀 액티베이션을 저해하는 게 T-Reg이 이뮨 리액션을 저해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T-Reg도 메커니즘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알면은 그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뭘 적어놨을까요? 뭘 적어놨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코그넷 라이센싱 같은 동일한 이제 엔티젠에 의해서 라이센싱이 돼서 근데 라이센싱이 그 운전면허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허가증이죠. 그리고 결국 뭐냐면은 CD4 T셀이 DC한테 CD8 T셀을 액티베이트 해도 좋다고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그렇죠? 너 허가증을 준 거예요. 너 이제 CD8 T셀 액티베이션 해도 돼. 라이센스 해준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니까 얘가 나 액티베이션 시켜도 돼?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물어본 거죠. 해도 돼? 그래서 두 번째 오피니언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다 fail-safe 메커니즘이에요. CD8 T셀이 함부로 액티베이트 되지 않도록. 이거 peripheral tolerance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 교과서에 가끔 이거 안 넣고 이것만 넣어둘 때도 있잖아요. 페이퍼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CD4 T셀 헬퍼 없이도 DC가 CD8 T셀을 그냥 액티베이션, 그 프라이밍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helpless CTL. 그러니까 CD4 T셀의 헬프 없이 DC에 의해서만
액티베이트 된 CD8 T셀 아니면 다른 아까 이게 튜머 셀이어도 뭐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으면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될 수는 있죠. 아시죠? 그걸 helpless T셀이라고 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은 CT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CD8 T셀 면역 반응이 약하고 그리고 금방 죽어요. 금방 죽고 보통 저희 백신 맞고 하는 것도 이 CD8 T셀이 면역 반응 끝난 후에 다 메모리 T셀로 가야지 이게 메모리 T셀이 되면 이제 우리 몸에 다 같은 패토젠으로 들어와서 금방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메모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메모리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거는 이 helpless CD4 T셀이 없이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된 거 gene expression profile 같은 거 가면은 이게 되게 exhaustion 된 피노타입을 보입니다. 굉장히 지쳐 있어요. 지쳐 있어서 잘 튜머셀을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D8 T셀이 액티베이션 되려면 DC에 의한 당연히 그 antigen dependent activation 그 프라이밍이 되는데 그때 CD4 T셀의 헬프가 필요하다. 이게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가 제가 손오공이 너무 오래전에 와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손오공이 도움이 필요하죠. 손오반이 이제 빡치려면 손오공이 이게 셀 뒷부분 아마 셀일 텐데 손오반 때문에 이 친구 죽었죠.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화나고 뭐 이 친구는 이제 내가 좋아했던 자들과 동물을 지켜줘 하면서 이제 CD8 셀이 화가 나가지고 뿅 해가지고 뭐 제가 스토리가 100% 기억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 셀을 이제 죽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거 엔티젠 스피 제가 까먹잖아요. 적어놨는데 이 엔티젠 이게 프라이밍 되고 나서 이건가요? 프라이밍 되고 나서 요 엔티젠 MHC 엔티젠이 다 링크 되어 있다. 그렇죠. 똑같은 거다. 이게 엔티젠 스페시피시티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기까지 해도 되고 이거는 약간 최신이고 제가 이거 논문이래요. 하다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튜머 사이트, 여기 튜머가 있고 CD8 T셀 튜머를 죽일 수 있으니까 튜머를 죽일 수 있고 여긴 프라이밍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프라이밍이 여기 이제 액션 하는 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는 이제 논문을 보니까 이제 약간 이해를 했는데 그럼 프라이밍 되고 나서 어떻게 이제 튜머 사이트까지 오냐가 문제죠. 왜냐면 솔리드 캔서 이게 고형암이 있으면 그 주변에 다 드레이닝 림프노드들이 있어요. 드레이닝 림프노드가 있는데 림프노드가 저희가 그 뭐 T셀, B셀 만나고 여러 이뮨 리액션이 이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위치였죠. 그 첫 번째 영상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스텝은 뭐였죠? 나이프 CD8 T셀을 DC CDC도 종류가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CD103 positive라는 요즘 이제 많이 연구가 되는 그 DC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프 CD8 T셀을 프라이밍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로 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프라이밍 시킬 수 있고 프라이밍 되고 나면은 프라이밍된 CD8이 드레이닝 림프노드를 따라서 이제 암세포 있는 데 갈 수 있죠. 근데 그 이 드레이닝 림프노드에서 있는 DC는 어떻게 이 엔티젠을 가져왔죠? 여기서 가져온 거죠. 튜머셀에서 이제 가져와서 CCR7 디펜던트 해서 이제 넘겨오고 프라이밍 시켜서 여기서 액션을 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PDC 있을 수도 있고 CDC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제 뭐 드레이닝 림프노드뿐만 아니라 tertiary lymphoid organ이라고 튜머셀 안에서도 약간 림프노드 관련된 그런 스트럭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튜머 마이크로 이런 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런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CD8 T셀이 액션하는 거는 드레이닝 림프노드에서 프라이밍 돼가지고 프라이밍된 CD8 T셀이 튜머 그 사이트 오브 로케이션으로 와서 이제 튜머셀을 죽인다. 그리고 그 드레이닝 림프노드의 그 튜머 엔티젠은 처음에 이제 DC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넣은 이유가 있구나.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영상 1번을 제가 잡거든요. 게 영상 1번이 약간 시작하는 그 씨앗을 씹어놓은 단계인데 거기서 보시면은 피부에서 그 외부에 나쁜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페고사이토시스에서 드레이닝 림프노드로 여기 피부에서 뭐 상처가 나서 드레이닝 림프노드에서 쭉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BNT셀 리스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뭐 이 친구가 코난이었나요? 코난이고 뭐 코고로 형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튜머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튜머 엔티젠을 이제 잡아먹은 DC가 CD103 positive CDC. 근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와서 이제 이거는 이름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약간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DC가 튜머 엔티젠을 잡아먹어서 드레이닝 림프노드로 가져오는 게 똑같고 거기서 이제 CD8 T셀을 프라이밍 시켜서 그 프라이밍된 CD8 T셀이 이그레스해서 다시 튜머로 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게 같은 어널로지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매개 하는 게 뭐다? 덴드리틱 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죠. 이제 오늘 해서 예전에 했던 게 아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페고사이토시스에서 이렇게 뭐
림프노드 저미널 센터에서 휴머럴 이뮤 리스폰스를 했던 게 지금까지였다면, 오늘 한 거는 뭐였죠? CD4 T셀이 아니라 CD8 T셀이 프라이밍 돼가지고 프라이밍된 CD8 T셀이 이제 인펙티드 된 셀을 죽이거나 튜머 셀을 죽이는 거고, 이 죽이는 스텝은 되게 쉽죠.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이게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일어나는 건데, 제가 오늘 약간 더 설명을 드린 부분은 CD8 T셀의 경우는 CD4 T셀보다 액티베이션 되는 게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헬퍼 T셀의 도움이 더 필요하고, 그 헬퍼 T셀이 DC를 라이센스하고, 그 라이센스된 DC가 CD8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 투 스텝 어텐티피케이션, 그 두 스텝으로 로그인하는 스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용어가 뭐죠? 라이센스다. 이 새로운 용어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올리게 되는데 약간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짧게 하거나 좀 영상을 잘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